안녕하십니까. 전륜 이상현 멘토입니다. 2024년 7월 17일 오늘은 회원님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박스권의 바닥을 잡는, 우리가 박스권에서 가장 아래쯤 누군가의 비관론이죠. 그 위치를 찾아서 공략하는 박스권 총평 차트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이터닉스, 이 종목은 회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공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위에 눌림목 계산기를 실행합니다. 차트의 위 눌림목 계산 클릭. 자, 여기까지는 제가 유튜브 영상이라던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단축키로서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기 고정을 클릭합니다. 앞서서 나타난 과거는 앞부분이 없죠. 그래서 일단 패스를 하는 게 맞아요. 조건부가 있지 않습니까? 박스권의 눌림목을 측정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조건들 몇 개 안 되죠. 제 매매 기법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지켜야 될 사항이 정말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쉽죠. 보조지표도 우리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상당히 능률이 좋죠. 먼저 박스권 계산기에서는 시가와 고가의 입력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전혀 어렵지가 않죠. 화살표가 나온 캔들만 찾아서 시가와 고가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나왔던 2024년 3월 달에 대한 차트는 무음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5월 14일 날 슈팅이 일어납니다. 5월 23일까지 33,100원. 최고가 여기까지 찍히는 거죠. 그러면 눌림목 계산은 이날 2024년 5월 14일의 시가인 17,070원을 시작으로 해서 33,100원 이 가격까지의 눌림목을 계산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17,070원부터 주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등락률에 따른 눌림목의 값은 얼마인가? 이걸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시가부터 시작해서 날짜 계산해서 고가 계산한 다음에 등락률이 몇 %인지를 계산을 했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며칠이 걸렸는지 주가와 날짜 계산을 하고 여기다가 눌림목 계산값 대입하고 이렇게 전부 다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산기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매매가 쉬워졌죠. 이 약식 계산기 덕분에 박스권 총평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좋습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33,100원에서 17,070원까지 확인.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SK 이터닉스가 반등 나와야 하는 구간을 알게 되었죠. 줄 그어 봅시다. 19,260원 그리고 16,900원 이 안에서만, 그러니까 33,100원에 대한 눌림목 값이 19,260원과 16,900원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가격 안에서만 매수를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회원님들? 자, 이 부분에서만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여기를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 누군가는 또 매수, 또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죠. 우리 회원님들 중에 마치 이제 단타를 하듯이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도전입니다. 자, SK 이터닉스는 우리가 상한가의 시가와 최근자 거래일의 5월 23일 고가 대비 눌림목의 값의 계산은 19,260원부터 16,900원까지다. 자, 이렇게 측정이 성공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물론 앞서서 더 과거의 차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은 이 바닥 여기를 찍고 올라가는 모습과 여기에 갭이 있었다라는 거, 또 지지와 저항이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차트를 지워볼게요. 여기 갭을 보십시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차트 신호죠, 갭.
여기서 바닥 지지 신호가 나오면서 무려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다시 매수 타점을 찍죠. 차트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된 차트, 쌍바닥이죠. 쌍바닥. 이와 같은 신호들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심리적으로든 차트에서 볼 때든 안정적인 자리다 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교육을 하고 있죠. 다음 종목은 수차례 거론했던 삐아입니다. 이미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는 먼저 상한가의 시가 16,110원, 고가가 25,400원입니다. 차트에서 가장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되겠죠. 최근자. 입력값은 이렇게 제가 미리 입력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상승한 그 위치보다 주가가 하락을 했죠. 여기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은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조정파가 오면서 다시금 올라갔기 때문에 측정을 여기 시가부터 해주시면 안정적인 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죠. 먼저 접근선 17,440원 그리고 보호선이 15,950원이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하고 매도가 나가는 쉬운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회원님들 소수의 회원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애가 다시 내려왔을 때 충분히 단타 매매로서 매력 있는 뭐 오버나잇 트레이딩, 뭐 단타 데이 트레이딩이든 간에 여기서 짧은 반등이 자주 나온다. 남은 여파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물론 이런 위치들을 많이 확인했겠죠. 제가 이제 창안한 매매 기법인데 물론 반등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박스권 총평 같은 경우에는 자잘한 이제 매매라기보다는 이렇게 한 방씩 큰 슈팅을 가져가는 이게 목표인 스윙 매매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단타를 할 때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이제 소멸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의할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하시겠다. 나는 여기 이제 뭐 믿음이 간다, 신뢰가 간다. 그래서 하시겠다. 하시면 뭐 제가 딱히 막을 이유는 없어요. 개인적인 취향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삐아는 타점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쉬운 차트만 보는 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어려운 차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박스권 총평을 잘 다루시는 분들, 약식 계산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샤페론, 먼저 패턴부터 보겠습니다. 상한가 가기 전 패턴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핵심 주가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왜 주가가 여기로 빠졌을까? 상한가가 발생을 하면서 5월 29일 시가가 1765원입니다. 1765 그리고 패턴 1로 정의가 되죠. 패턴 1의 눌림목으로 고가까지 50% 상승 5월 30일 날 2755원이라는 고가값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만든 겁니다. 만든 거 아시겠죠? 시가부터 고가까지 50%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저가까지 따져보면은 상당히 몸통은 그냥 짤막하니 예쁘게 만들어진 거죠. 1908부터 1747까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자리밖에 없다. 이 안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여기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타 매매 영역들도 이런 데서 나오긴 하는데 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매수가 되고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사항에 포함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 형성 가격이거든요. 주가가 접근선과 보호선이 있습니다. 다른 거 지울게요. 자, 지우고 보호선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패턴 3로 갔을 때 우리가 차트가 다시 재정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1747이라는 이 보호선을 패턴 3 적용처럼 주가가 완전히 깨졌다가 강력한 상승과 함께 주가가 올라옵니다. 이때 우리는 복원 신호를 기다리게 되죠. 패턴 3에서. 이거는 차트의 박스권 바닥을 복원시키는 신호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이 단어를 새겨 들으세요. 이 단어는 쉽고 간편한 말이지만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반드시 보호선을 살려놓을 것. 박스권의 바닥인 보호선을 반드시 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보호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리량과 다시 나타나는 회귀 본능이 발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17471원까지 이렇게 내려다 주면은 패턴 3의 차트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매수가 다시 시작이 된다 라고 패턴 3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종목은 패턴 1로에서 움직였지만 그 복원이 3의 패턴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상당히 어렵죠. 굳이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석의 룰, 약식의 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트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공부, 박스권 총평을 정말 쉽게 다루는 수준에 올랐을 때 이러한 자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하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디서? 박스권 총평의 박스권 복원과 매수 영역에서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샤페로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움직였습니다. 다음 종목에서 더 어려운 차트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어떻습니까? 차트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차트에서 주의사항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죠?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차트를 볼 때 가장 먼저 꼭대기를 살펴봐야 돼요. 이 위치가 눌러줄 때 어디까지 누를 것인가. 만약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다른 뭐 기법이라든가 이론들을 보면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밑에서 달리는 말도 있고 위에서 달리는 말도 있어요.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우리 매매 기법에서는 고점대에서 장대 항봉이 터지면은 그 어떤 매매도 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매매에서 고점대 장대 항봉을 보면서 추격해서 뚫고 들어가고 이런 매매는 제가 만든 적도 없어요. 5월 14일 날 207,500원의 캔들을 보게 되면 5% 넘어갑니다. 그것도 가격대가 최고 고점에서 역사적인 고점. 어차피 차트에서 이 고점이 차트에서 없잖아요. 지금 이게 답니다. 역사가 이게 전부죠. 차트의 상승 시점은 여기로 볼 수도 있고 여기로도 볼 수 있고 타점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위치보다 주가가 아래 이렇게 있으니까 다시 이 부분을 타점으로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크게 본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을 수도 있었겠죠. 대신에 과거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 과거가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애초에 매매가 성립이 안 되죠. 다만 차트만으로 봤을 때 여기 시가가 11만 9,900원입니다. 고가가 20만 7,500원이 되죠. 그러면은 거래해야 될 가격대가 여기 118700 여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애초에 시가를 여기로 포지션 잡으면 매수 영역대가 여기 만들어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손절가 한번 그것만 보겠습니다. 113900 이렇게 살짝 깨면서 두 가지의 차트가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장대 양봉이 터지면은 손절가를 애매하고 깨는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더 크게 깨고 나타나는 경우,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타난다고 제가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과거가 짧거나 위에서 장대 양봉이 터져버리면 모든 매매를 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수익이 났다. 물론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깨고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앞서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시가로 측정을 해볼게요. 15만 2,100원 20만 7,500원 보선 여기 위에 여기 왜 지워졌죠? 이렇게 그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반등은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네, 반등이 나왔으니까 나온 거지. 무너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움직이면서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져 가고 있죠. 두들겨 맞고 내려가잖아요. 돌파도 못하고.
이런 가격들은 눌림목 약식 계산기에서 나오는 가격들은 차트에서 중요한 위치가 다 표시가 돼요. 반등이 나오는 좋은 자리가 있고 반등이 나오지 않는 나쁜 자리가 있죠. 한 번씩 나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버리면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또 공략하게 돼요. 그런 이제 애매한 차트가 이런 차트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죠. 확실히 과거에도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 순수하게 잘 올라갔으며 이런 모든 차트들이 조건부에 맞아떨어졌을 때 가장 좋은 차트들을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박스권을 검색하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는 영상들은 제게 매매 기법을 배우신 분들, 저한테 이제 배우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상은 저에게 이제 박스권 총평이라는 매매 기법을 배우신 분들의 한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박스권 총평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웃긴 일들이 있어요. 동일고무 벨트가 정말 웃긴 차트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6,500원 그리고 높은 고가가 11,180원입니다. 그러면은 6,500원에서 11,180원까지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 상승률에 대한 눌림목 값은 7,160원부터 6,440원이 형성이 되거든요.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이거 이제 닿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열받잖아요. 슈팅, 슈팅, 슈팅.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놓아줍시다. 예, 이 정도로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종목을 굳이 우리가 잡으려고 하지 말고 동일 고무 벨트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종목은 안 잡겠습니다. 열받아서 안 잡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엔텍. 수업 시간에 이런 차트들은 우리가 주의할 사항들이 좀 있다 그렇죠. 주가는 항상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R이라고 하죠. 회귀 심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진엔텍의 시가가 32,000원부터 시작이죠. 그리고 51,300원까지 올랐습니다. 가장 강력한 매수 타점으로 우리는 AR을 말하고 있죠. 주가는 얼마든지 이 AR까지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총평의 시가와 고가를 측정 후 아래로 내려가는 모멘텀, 하방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때리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바잉을 할 때는 이 자리를 매수 타점이라던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용기 있는 타점, 아니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타점,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가격을 입력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34,750원, 보선 31,700원이 나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과거 차트 지지와 저항 움직임 확인합니다. 거의 완벽하고 아름답게 나타나죠. 예술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갭이 있습니다. 이까지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캔들이 없어요. 무음 처리됐다. 갭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 녀석은 내려갔을 때 아래에서 이 캔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이 캔들이 무음 처리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으면은 공간이 이렇게 비어버립니다. 주가는 무섭게 아래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포지션들을 다 비워놓고 오직 이 안에서만 기다리는 것, 또는 받아줄 곳이 없고 그 앞에 어떤 의미도 없는 캔들들만 남아있다. 그러면 주가는 이 AR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아래로 이렇게 처박기, 꽂아버리는 거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상한가라든가 이런 게 출발하면은 앞에는 양봉으로 받아주는 시가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안정적인데, 만약에 없고 음봉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아마 이렇게 내려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손절가 깨고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겠죠. 34,750원 다시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도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듯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선들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박스권 총평을 통해서 매수 영역 그리고 과거 차트와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차트 복귀를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룰 줄 안다면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풍문간파 카페에 올려주시는 회원님처럼 단타 매매, 오버나잇 트레이딩으로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멋진 매매 전략, 매매 기법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분명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차트 공부, 주식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연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차트만 그냥 모니터만 보고 있는 건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차트를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라는 거는 배워서 하는 거죠. 배워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연구가 될 것이고 독자적인 길을 찾기 위해서 독자 노선을 가기 위해서 자신만의 매매 기법을 연구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그냥 모니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 그리고 박스권 총평 차트 나오는 거 모두 하나하나 다 열어보시고 계산기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복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